시간에는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금리 그러면 자금의 융통을 하는 과정에 돈의 이용 대가를 금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의 이용 대가를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똑같이 갚는 방법을 고정금리, 그 다음에 그때그때 돈의 이용 대가가 달라지는 걸 변동금리, 이렇게 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고정금리는요,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합니다. 차입자가 유리하고요.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유리하다. 여기서 대출자는 은행을 말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출을 해주는 우리 은행을 시험 문제는 대출자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이걸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은요. 처음에 고정으로 내가 한번 3%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자 이 말이죠. 그럴 때 고정금리로 3%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장 금리가 시장의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장 금리가 4%로 올라갔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은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올라가면 은행은 손해고 차입자는 이익이 되겠죠. 왜냐면은 나는 싸게 받고 있고 다른 데는 비싸니까는요. 사입자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 금리가 2%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차입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은행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 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다른 데는 싸게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자기는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냐? 우리 갈아탄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 갈아탄다는 말을 우리 시험 문제는 조기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싼 것을 빌려다가 비싼 걸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 이 부분 대개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은 조기 상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생각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빌린 사람이 이득이고 내려가면 갈아타니까 결과적으로 고정금리는 차입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은 그때그때 뭐냐면 금리 변동에 대한 것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가 유리하다. 특히 이제 어떤 문제와 부딪히냐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돼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은행은 손해죠. 왜 손해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은행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은행은 금리를 더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 문제로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인플레이션 시에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변동금리다. 이렇게 해서 은행은 변동금리를 선호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초기 금리는 고정금리는 상대적으로 딱 고정됐기 때문에 높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변동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초기 금리는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서 고정금리는 차입자가 유리하고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유리하다. 그런데 이 변동금리는요. 이 기준금리라는 것에다가 가상금리를 합쳐서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를 말하는 거고 이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CD라는 거, CD는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코픽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CD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CD 발행이 적어지면서 새로 기준금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코픽스라고 하고 코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때에
은행에서 받은 예금을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라고 하고, 예금을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이자를 주게 되는데 그 이자를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금에 대한 종류가 많은 것을 평균을 내는 거죠. 그 평균을 내는 것을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매달 발표를 하는데 그달 들어온 예금을 평균 내는 걸 신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예금을 평균 내는 걸 잔액이라고 해요. 해서 우리가 코픽스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가상금리를 합쳐서 뭘 만드는 거니? 변동금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마진에 해당되는 것은 가상금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 시험 문제 알아야 될 것은, 변동금리라는 것은 금리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에서 어떤 것이 변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기준금리가 변해서 변동금리가 된다는 것 꼭 알아주세요. 가상금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동금리는 뭐가 변한다? 기준금리가 변한다는 거. 그래서 기준금리의 변동 주기를 짧게 함으로, 기준금리의 변동 주기를 짧게 한다는 이야기는 금리 변동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준금리의 변동금리를 짧게 하기를 원하죠. 해서 이 기준금리가 변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변동 주기를 짧게 함으로써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이런 말도 기억을 해 봅니다. 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글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명목은 눈에 보이는 금리다, 그렇게 이해하고, 실질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돈 자체 그러면 명목이라고 하고요, 돈 가치 그러면 실질인데,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뭐냐면은 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찍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자 찍히는 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명목금리예요. 그 다음에 만원짜리라는 돈 있잖아요. 그 만원짜리 돈 자체는 명목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원이라는 돈의 가치, 느끼는 것을 실질인데, 이 실질은 돈의 가치는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은 물가죠, 물가.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실질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물가가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실질은 올라가는 거죠. 이때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니까 명목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실질은 떨어진다. 그래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썩 좋은 말은 아닌데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실명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명인은 실질은 명목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느끼고, 이번 시간에 금리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공부를 했습니다.